대우버스 울산 공장 근로자 356명이 정리해고됐습니다.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역 기업의 40%가 올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울산시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고효율 미래형 태양전지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유니스트 연구진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뉴스의 시작,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를 기록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3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 울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153번 확진자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19살 남성으로 부산 450번과 울산 148번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울산시는 이 환자가 지난 3일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어제 울주군 보건소에서 2차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왔으며 접촉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대우버스 울산 공장 근로자 356명이 정리해고됐습니다. 노조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신일지 기자입니다. 대우버스 울산 공장 앞에 텐트 40여 동이 설치됐습니다. 공장 곳곳에는 부당해고를 외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대우버스 울산 공장이 근로자 356명을 정리해고하자 노조가 무기한 점거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버스 판매량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지속된 경영 악화를 정리해고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위장 폐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난 3월 이후 인위적으로 생산 물량을 조정해 영업 활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오히려 대우버스는 타사에 대비 오히려 이제 생산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돼 있는 버스 208개 때까지 계약 해지를 스스로가 계약 해지하는 등. 또 노조는 해고 대상자 선정도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해고된 356명 가운데 계약직 1명을 제외한 355명이 노조원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대우버스는 계약직 근로자 전원을 계약 해지했으며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어 그제 남은 근로자 중 356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올해 초 630여 명이었던 근로자 중 96%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대우버스의 26개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코로나19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울산 지역 기업의 40%가 올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동률을 줄이고 비용을 쥐어짜는 기상경영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한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에 이를 만큼 석유 정제업이 추락하자 덩달아 플랜트 업체들도 사실상 빈사 상태입니다. 정유 공장들이 신규 투자는 물론 정기 보수까지 미루는 초긴축에 들어가자 배관과 설비를 제작해온 100여 개 울산 플랜트 업체는 시시각각 줄어드는 일감에 피가 마릅니다. 직원을 줄이고 고용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10월 말 되면 모두 마쳐집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서 오고 마치고 나면은 현재로서 수주된 일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휴업 상태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72%가 넘는 기업이 올해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 절반 이상의 기업이 내년 상반기를 버틸 수 있는 한계 기한으로 답했고 특히 37.5%는 그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봤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 10개 가운데 4개가 이대로라면 올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고 스스로 평가한 겁니다. 긴축 경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와 자금 압박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동시에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 악몽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울산 기업들의 위기감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방 세수는 주는데 복지 비용은 치솟으면서 울산시 등 각 지자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을 판매하고 공사 과정에서 나온 발파석을 파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 이름은 한 개가 아닌 두 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돈을 받고 역 이름을 민간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비싼 충무로역의 경우 3년간 계약금이 4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이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판매합니다. 울산 지역 정류장은 모두 3,000개, 남구 삼산동과 같은 요충지는 1년간 2,500만 원, 외곽은 500만 원 선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 해 연간 5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과 정류소 표지판 디자인을 통일화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준공하는 울주군 온양읍의 한 산업단지. 울산시는 산단 지립도로 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을 팔아 시 재정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트럭 12,000대 물량으로 시가 10억 원 상당입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나온 이 암석은 단단한 재질의 경암으로 주로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할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터널에서 나오는 발파암은 성토제나 옹백이 디체험용으로 보통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나오는 암석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매각 결정에 대해서 또 최근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연이율 2.25%의 울산시 지방채 1,300억 원을 1.05% 저금리로 낮춰 60억 원의 이자를 아끼기도 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관광재단이 내년 1월 출범합니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대표이사 등 임원을 공개 모집하고 정관과 내규제정, 창립총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재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내 일본부 7개 팀 35명 규모로 꾸려지며 센터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 울산 관광 마케팅과 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전지는 대부분 실리콘으로 만들어 도자기 같이 충격에 약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소재의 태양전지 개발이 한창인데 유니스 연구진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윤주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솔라 패널 장착 차량입니다. 차량 지붕에 태양광을 받아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를 설치해 차량에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 재질이라 충격에 약하고 경제성 논란이 일면서 대중화되진 못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이런 실리콘 태양전지의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도자기같이 딱딱한 실리콘 대신 유연하고 얇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활용한 태양전지인데 태양광의 25.17%를 전기로 바꿀 수 있어 세계 제1의 효율로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습니다. 화합물의 조성을 보다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이것의 결합 농도를 낮추는 전략을 통해서 효율 향상과 안정성 향상을 동시에 개발에 들어간 지 10년도 되지 않아 벌써 5번째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얇은 두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건물 외벽이나 자동차 움직이는 것 외에 심지어 드론의 에너지원까지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햇볕이 내리쬐는 각도가 달라져도 발전 효율이 우수하고 만들기도 쉬워서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받은 적도 없는 은행 대출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인 땅이 가압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동명이인이 받은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은행과 법원의 어이없는 일처리가 한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두고 부산에 사는 이모 씨 가족이 받은 법원 우편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1억 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아 이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압류가 결정된 부동산 2곳 가운데 한 곳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경남 합천에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 성산이죠. 고향 정조부, 고조부 그 윗때부터 계속 내려온 땅이거든요. 사기 대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억울하게 재산이 가압류된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이 씨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이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이 씨의 동명이인이 대출을 갚지 않자 은행은 대출과 무관한 이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두 기관의 황당한 일처리에 이 씨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재산이 빼앗기는 거 아닌가? 중심적 충격이 크죠. 저희도 충격이 컸고 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갑자기 뭐 날벼락 같은 일이 나니까. 은행 측은 이 씨의 땅에 대해 가압류를 취소했고 이번 일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압류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계에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전국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설공단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1.4%로 높았지만 평균 임금은 남성 대비 65%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도 8년으로 남성 12년에 비해 4년 짧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무용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무용고 사망자는 2014년 18명, 2018년 39명, 지난해 3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용고 사망자는 숨진 후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고지를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국보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방문 장소로 반구대암각화를 강력히 주장해 오는 13일 현장 시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반구대암각화가 발견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발전 없는 논쟁으로 계속 물에 잠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방법을 바꿔 암각화 보존을 우선 문제로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품격 높은 강의와 폭넓은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제4기 UBC 아카데미 2학기 첫 강의가 어제 저녁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3년째 명심보감을 강의해온 개그맨 김병조 씨가 행복은 위보다 아래에 있으며 모든 괴로움은 멈추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작은 일부터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한 개 강의장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개 층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묶음 작업 사례가 적발돼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 공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은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을 한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50여 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묶음 작업은 한 사람이 여러 근로자 몫을 하는 탓에 품질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지속돼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문제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합의로 마무리했는데 노조 측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이 소치하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 내용을 근거로 수십억 원대 보수금을 요구하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는 별개여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산정금액도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사설 캠핑장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업주를 밀어 다치게 한 45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민원을 넣기 위해 울산의 한 캠핑장에 불법 행위를 촬영한 뒤 나가려다 저지하는 업주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